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시보다 10분 정도 일찍 시작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김재섭 전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당 얘기 하나, 야당 얘기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집권 여당이 혼돈 속이고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역시 거친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먼저 집권 여당 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권성동의 물러날 결심으로 잡았습니다. 좀 뭐뭐할 결심, 이게 유행어여서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직무대행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는데 잠깐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원내 대표직도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입장이 정리적으로 나왔는지. 그 원내대표직을 다시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올렸던데.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재 기자들이 당원당규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해석이 놓고 이견이 많다. 원내대표 측도 같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로 질문을 했지만 오늘은 묵묵부답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는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여러 언론들이 오늘 조간에 이 집권 여당의 혼동 상황을 다뤘었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말 사이에 당에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그래서 이 중앙일보 보도를 놓고 보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윤심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비대위로 지금 이 상황은 갈 수밖에 없는 혼란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 의견 전달한 건 확실해 보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미 금요일 날 그런 입장을 내비쳤어요. 좀 오전과 오후가 입장이 좀 바뀌었죠. 그거는 꼭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연락이 왔다 이거보다도 당 돌아가는 여러 상황, 그리고 뭐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 이런 걸 다 반영해서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일부 언론에서 실명 보도로 나왔어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최고위원들이나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달했다. 당연히 거기에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나 윤심이 실린 거죠. 그거 없이 상황이 갑자기 배현진 최고위원을 필두로 연쇄적으로 그렇게 사퇴를 하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이 이긴다고 눈치 제일 빠른 사람부터 빨리빨리 사퇴하는 가장 거죠. 빨리 내린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 가장 눈치가 빠른 거기가 건가요? 눈치가 제일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당무에는 개입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빗대서 얘기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이제 배신의 정치, 유승민 찍어내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진박 공천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그때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의 비상 상황은 일종의 이제 의도된 비상 상황이고, 그리고 기획된 대표 축출 아니냐. 그리고 그것의 총감독, 총연출자는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총감독은 대통령이다. 아니, 뭐 언론 보도에 실제로 이런 당정대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었고, 당정대 핵심으로 있는 지금 여당 내 내홍을 수습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상 지금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연이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는 와중에서 사실 당의 내용을 빠르게 수습해야 되는 것은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당이 지금 혼란이다, 여당이 뭐 내용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것이 꼭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수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당의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열고 개최를 해서 뭐 비대위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토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비대위 체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당원 당규 해석이 굉장히 첨예하게 많이 갈리고 있고 실제로 최고위원 사이에서도 뭐 김용태 최고위원 그다음에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 비대위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그대로 당원 당규를 해석해야 되는 논란 자체가 저는 매끄럽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사실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가 비대위를 열고 뭐 빨리 당을 수습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진 상황은 아니니까 이 과정 자체가 매끄럽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냥 순리대로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이 국민의힘 상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고 여러 최고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윤심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거냐, 요걸 하나 짚어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얘기한 대로 비대위 체제가 그럼 가능하냐, 당원 당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 내부 총질 관련된 예. 문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비대위로 체제 전환하는 이런 종류의 대통령에 의한 당무 개입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방금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로 사실 저희가 거의 보지 못하던 일이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시도를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그러면 저는 사실 내부 총질과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의도로 사실은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내부 총질, 이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이 지금 국민의힘의 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더 이걸 키우고 확장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일을 대통령실이 한다? 저는 사실은 의도도 굉장히 전략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불순할 예. 수도 있다는 느낌이에요. 아니 뭐 야당에서 충분히 그렇게 공격하실 수 있죠. 근데 뭐 대통령실이든 뭐 당이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돼요. 수습하려면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고 수면 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제 여러 해석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본인의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 뭐 사적인 대화로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니 그게 드러난 거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이전부터 당내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신 바고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단성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일단 최고위원회에서도 젊은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저는 정무석실,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다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석실에서 왜 여당의 최고위원들한테 사퇴를 종용하고 설득합니까? 대통령께서 당무에 개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일단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이라면이 아니고 사실이죠. 예.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저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거는 뭐 입장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저는 발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비대위로 가고 있는 상황까지 일관성 있게 저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는 게 최고위원들이랑 대표랑 다 불러 모아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해. 이게 당무 개입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시종일관 그 의중이 어쨌든 전달됐고, 그게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고, 급기야는, 지금 이제 비대위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일종의 인위적인 그런 비상 상황이고, 일종의 기획된 대표 축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우리가 지난 선거 때부터 아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난 그 발단이 됐던 뭐 우크라이나 출국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부의장과 충돌, 그 배경에 뭐 혁신위를 구성하고 어쨌든 조강특위 통해서 지역위원장 임명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전과 다르게 어떤 자기 세력화를 좀 하려고 한다.
이런 조짐이 윤핵관들의 이른바 뇌관을 건드렸겠죠. 가뜩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마뜩치 않은데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걸 수용하고 그대로 저는 실행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거듭 두게 되는 거죠. 징계도 무리수였고 지금 비대위 전환도 당연 당규상에 여러 가지 논란이 펼쳐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들은 못하지만 이게 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다라는 그런 석연치 않음은 다들 갖고 있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제일 정상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직무대행이 물러나려면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는 게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맞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은 원내대표기 때문에 된 거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봐도 그게 옳지요. 왜냐하면 지난 3번의 큰 실수를 하고 사과를 한 게 직무대행으로서는 문제고 원내대표였다면 괜찮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 권성동 리더십이 파탄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뭐 물러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어색한 거고.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새로 전당대로해도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또 그렇죠. 지도부에. 그리고 오히려 원내대표 물러난 이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새 원내대표 중심에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당원 단계에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일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정도인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이 대통령실의 힘이 작용한 것밖에 달리 이해할 방법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초선, 재선, 3선 이상 의원들 모임 차례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모임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에 동의를 했고요. 일단 전국위원회에서 이 비대위 체제로 가는 부분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전국위원회 기능을 제가 봤더니 이제 전당대회를 하지 못할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윤심이 비대위 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지지율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갤럽 지지율에서 28%를 대통령 긍정평가가 28%였고요.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도 28.9%였습니다. 30% 초반으로 지킬 것 같은 여론조사가 이 역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내외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의 여러 갈등을 어쨌든 비대위 체제 전환이든 모색하려는 건 지지율 때문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은 자리를 비운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여당 집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당 자체가 빨리 수습돼야 된다는 것은 지지율 하락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대위 좋습니다. 만약에 당이 비상 상황이라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워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당을 수습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비대위를 띄우는 것 자체가 이준석을 빼내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저는 그거는 또 안 좋은 모양처럼 비춰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사실 왜냐면은 지금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로 의결이 됐고 비대위 체제에 사실 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동감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이준석만 사실은 사퇴를 하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준석 대표한테 사퇴하는 소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 곁가지들을 계속 쳐내는 방식으로 비대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걸리고 저기서 한번 걸리고 다소 무리하게 보이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대위가 떠야 되면 당연히 떠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준석을 내보내는 것처럼 비춰지게 됐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낮은 지지율이 반복되다 보니 비대위 체제 전환, 윤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원총회는 조금 전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 체제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때쯤 저희가 안내를 또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네. 유튜브 댓글에 사안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민주당 얘기도 할 텐데요. 현안에 대한 얘기, 패널에 대한 얘기, 프로그램 얘기 올려주시면 눈에 띄는 좋은 댓글을 저희가 소개하고 그중 2명을 무작위로 여기 패널들 의견을 많이 듣겠지만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비대위 체제가 과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금요일날 사퇴를 했고 또 어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밝혔습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지금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쭉 정리하면 원래 정원이 9명이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출마이라고 일찌감치 사퇴했고요. 8명인데 이 중에 잠깐 그 그래픽을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고 당연직인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 어제 사퇴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은 유지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금요일날 사퇴했고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유지고 윤영석 최고위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퇴가 3명이고 현재 재적은 5명이 됐는데 이 중 2명 권성동, 성일종은 직에 연연하지 않고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사람은 2명인데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최고위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당규에 이게 맞지 않는다. 비대위로 가는 건. 그다음에 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과연 이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으냐 안 된다. 단순히 내부 총질한 문자 공개가 과연 정말 여당이 비대위로 가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저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2명은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도 지금 당대표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데 가능합니까? 당원당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희가 당원당규상에 비대위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요건이 당대표 거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등이 상당히 중요하죠. 항상. 등은 늘 중요하죠. 검수완박법도 등 때문에 해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재적이 몇 명이냐, 최고위원회, 정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과반이 안 되면 기능 상실이냐, 이것도 사실은 자의적인 거예요. 규정이 없거든요. 과거에 최고위원회 9명 중에 5명이 사퇴함으로써 비대위가 출범했던 2011년도에 예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을 하죠. 그때 4명은 당연직, 임명직 4명의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했어요. 근데 의총에서 결의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갑니다. 그런 전례 정도는 참고할 수가 있죠. 따라서 오늘 의총에서 방금 전에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고 결의를 한 것은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이게 이제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권리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즉 비상 상황 발생의 대표적인 예로 2가지를 거론한 겁니다. 꼭 2가지 경우에만 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일종의 예시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저게 조건이 아니고 예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의결 정족수 이런 등등의 어떤 절차의 문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국가의 헌법과 법률이 있듯이 당에도 당원과 당규가 있지만 당의 당원 당규보다 더 중요한 건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가 합치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의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자라고 했다면 아마 그 결정이 저는 상당 정도 무게감이나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당원 당규를 내세워서 가처분 신청 등등의 법적 대응이 들어가도 그게 인용된 가능성은 제로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고도의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걸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정당의 사적 가치가 무너져요. 그래서 법원도 그런 걸 가급적 삼가하고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로서의 나의 지위가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이걸 내세울 수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직무정지 중이잖아요. 징계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당의 구성원들이 비상 상황이라는 데 의사가 합치됐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 법원이 그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이준석의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볼 가능성은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비대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절차적인 문제는 다 사족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를 방금 의총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면 당대표의 사실은 직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총이나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선출한 당대표의 직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부분은? 당원 당규 해석이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예시로 든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이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비상 상황으로 의제를 한다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하다고 당원 당규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한 거죠. 뭐 비대위가 설치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는 뭐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 다음이 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비상대책위원회 관련된 규정 96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올 수 있는 권한이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원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모셔오느냐는 또 다른 또 해석의 여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또 법 해석에 여지가 있다 그러면 계속 여지와 여지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되게 약간 무리한 느낌으로 비대위를 출범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느낌적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국민의힘 두 분 사이에도 의견이 좀 달라요. 제가 볼 때 이제 파평윤 씨 감독과 윤희석 대변인님 뜻과 파평윤 씨입니다. 네. 파평윤 씨, 윤희석 대변인과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바로 옆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김재수 전 비대위원장의 뜻이 달라요. 옆 지역구 제가 쌍을 시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당의 이제 자치사무는 원래 법원이 개입을 안 하긴 하지만, 당권은 그래도 좀 개입을 합니다. 하긴 하고, 민생당도 그랬고, 저번에 옛날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옳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으로 여기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되는 이상 완전히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끝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는 내가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대응은 안 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된 비대위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토론도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내용들도 좀 복잡하고. 근데 제가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방금 김재석 비대위원이 얘기한 거에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데 이 비상황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사실은 한쪽을 잘라내기 위한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비상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완결시키겠다라고 비대위로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심한 문제인데 하여튼 여기서 그냥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거칠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약간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문제를 심화시키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게 촉발된 원인이 물론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들 사이에 대선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건 주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4월 21일에 갑자기 징계 절차 개시를 해요. 윤리위원회에서. 이 과정은 모두가 뜨악했던 상황이에요. 모두가 원치 않았고 어떤 경위로 인해서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했는지를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촉발된 이준석 대표가 가진 개인적인 과거에 1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이 촉발이 돼서 징계로 갔고 저희도 당대표, 현직 당대표가 처음으로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리 징계 7월 8일 그게 나왔고 그걸 해석하는 과정의 문제, 이게 권리냐 사고냐 그 얘기가 나왔고 그 와중에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건 또 뭐냐 이렇게 흘러간 상황을 봐야지 처음부터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도하고 기획돼서 거기서부터 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너무 허술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한쪽을 몰아내기 위한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일종의 포용과 통합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확실하게 여기에서 완전하게 잘라내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그게 문제 해결처럼 보일 수 있어도 전혀 문제 해결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우연한 일들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악화된 건 맞지만 물론 뭐 일각에서는 계획이 있었다는 아까 얘기를 듣기 있습니다. 이제 뭐 구성원들도 갑자기 왜 윤리위를 개시하는지 당시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것부터가 어쨌든 뚜렷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과 같이 못 가. 누구예요? 그 방법이 뭐든. 누구겠어요?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이죠. 그거는 굉장한 억측이에요. 글쎄요, 그게 억측일까요? 저는 지난 과정을 복기해보면 복기해볼수록 거기에 가깝다고 보고, 아까 김재섭 비대위원이 얘기했던 그 절차상의 하자. 이 문제는 사실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도 당대표거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대표는 지금 직무정지고 권한대행은 없잖아요. 직무대행이고. 아마도 전국위가 이 당원당규 개정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이어서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논란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직무대행을 내려놓겠죠. 권성동 대표가.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면 짧게 박원석 의원님은 물론 남의 집 얘기지만 국민의힘 비대위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자택일 한다면. 낫다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비대위로 가는 과정은 시종일관 무리수의 무리수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갈 거다. 그렇게 갈 거라고는 봅니다. 장철민 의원님은 일단 기대는 갈 거라고는 당연히 갈 거라고 봅니다. 보지만 이미 뭐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무리가 큰 거죠. 네. 이석 대변인님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시죠?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어요.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불가피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충분한 토론과 협의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네 분의 의견은 물론 네 분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역량 있고 교양 있는 분들이시니까 네 분의 의견은 비대위로 갈 것 같다. 다만 뭐 좌충우돌 우당탕탕 잡으면 좀 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비대위에 어떤 법적으로 미비점이 있냐? 하지만 이거를 손을 들고 얘기할 사람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두구육을 그 전에 얘기했었는데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 모두 당권 욕심만 하고 있다라고 했고 골룸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고민이 많을 때는 당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도 고민이 많아서 당원 가입하면 된다고 올렸을까요? 아니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일찌감치 밭을 가는 부지런한 자의 모습일까요? 멀리 보고 있는 거죠. 멀리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조기 전당대회가 아니고 올해가 넘어가서 내년 1월에 전당대회하면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수 있어요. 징계가 끝나면.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고 저는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이준석한테 나쁜 상황이냐 아니 오히려 지금 이준석의 몸집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고 있어요. 윤핵관이나 윤 대통령이 대통령 vs 이준석이 된 겁니다.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좀 대놓고 싸우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른바 핵관의 이름을 빌려서 익명의 인터뷰를 하지 말고 나를 비판하려면 공식적으로 해라.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윤핵관이 지금 무슨 고유명사, 일반 명사처럼 누구나 다 아는 명사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냥 약간의 생소한 정치적 용어였거든요. 어떤 핵심 관계자라는 말 자체가. 근데 이준석 대표가 핵관이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핵관이 사실은 이제 전 국민 누구나 아는 단어가 돼버렸고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이랑 정말 설전을 세게 벌였지 않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 그대로 윤핵관들과 전면전, 그것도 수면 위로 다 드러나는 전쟁을 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 머리를 걸고 개 고기를 판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다 수면 위라고 싸우자 이 얘기인 것 같고 대놓고 싸우는 단계로 갔다. 그렇게 된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원 가입을 하자는 독려하는 것밖에 지금 상황에서 없으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훨씬 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훨씬 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 조기 전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제로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너무나 간단한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고 하는 이 어려운 이 일을 계속 이제 의도하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렵죠. 예, 지금 비대위 전환 과정도 어렵고 앞으로 아마 조기 전당대회를 추진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자기의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판단이 더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 지점에서 하나 지적할 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현직 당대표입니다. 현직 당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우리 당에 도움이 됩니까? 그건 다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당위론적 시각에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참거나 뭔가 조금 선을 뒤로 물러나서 뭔가 이걸 수습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제 한 발 더 나갔잖아요. 이제 양머리에서 개머리로 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당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점도 짚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양비론은 아니지만 지금 집권 여당의 갈등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냐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냐 여러 가지 또는 윤핵관의 책임이냐 있겠지만 사실 선거 때 많이 했던 얘기가 국민 통합인데 지금 당내 같은 편끼리 통합 안 되는 건 요거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배, 서너 시간 변경된대요. 몇 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깡치도 집중요? 박스로 삭제도 돼? 썰는 시간 변경? 몇 시? 4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예,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장풍으로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고지 멘트, 오늘부터 3시 50분, 정확히는 3시 48분에 시작합니다. 근데 3시 48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일단 4시로 밀고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시 48분에 시작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저 광고 홍보 영상은 제가 한 2주 정도는 계속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썰전 라이브 앵커들은 극한 직업이네요. 연기도 해야 되고. 이성대 기자의 연기가 참으로 뛰어났다. 냉소적인 표정이 아주 잘 드러났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세요. 예. 저는 좀 어색했습니다. 항마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평가들 고맙고요. 그러면 논란이 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 준비 중인데 이재명 의원이 지난 주말 새 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 사적 유용 관련돼서 참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이 있었죠. 그에 대한 언급과 관련 언급인데요. 먼저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거의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예, 몇 가지 발언 등이 논란이 됐는데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인간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자신과 관련한 수사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저희가 김 씨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김 씨에 대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얘기했던 부분. 또 한 부분은 이제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자가 많아요. 이 부분인데
먼저 그 A씨의 사망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의 사망이다.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본인의 수사와 진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도 이런 반응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분은 그 배모 씨라는 분, 김혜경 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를 그렇게 보좌를 극진하게 했던 그분 소유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분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또 거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묻는 거고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뭐 무당 얘기 나오고 주술 얘기 나오고 여기까지 가는 거 보면은 아직도 대선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대선 중간에 하던 얘기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 시점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주신 대로 과연 그 돌아가신 분께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없느냐?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 배모 씨의 그러니까 그 이재명 의원의 사적 채용 논란이 있었던 배모 씨와 이런저런 인적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성남시장 시절에 뭐 사진도 찍히고 이런 언론 보도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조건 당시 기무사 직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했었던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관련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설령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도 우리 한참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그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뭐 발인을 하는 날이었나요? 장례를 하는 날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뭐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돌아가신 분의 아드님이 하소연을 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당시 이제 언론을 장식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대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고민과 어떤 예도를 표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것은 언론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힘이 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라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있든 없든 저희가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와 품위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특히나 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그 강압수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강압수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면 오히려 더 뭔가 인간적인 예의와 우리가 인권과 뭔가 좀 더 이 인권에 관련된 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이거를 굳이 이렇게 주술 이야기, 장풍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치를 희화화하는 게 이게 맞나? 이거 좀 잘못된 태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뭐 같은 생각입니다. 그 설사 본인하고 관련이 없어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죠. 제가 이재명 의원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언행에 있어서 나는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 라는 자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저 같으면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언행상의 실수로 인해서 또 태도의 뭐랄까요 좀 오만함이랄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지지율이 저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재명 의원이 겸손하고 품격 있고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인다면은 오히려 대비될 거예요. 근데 너무 가벼운 언행이잖아요. 주술을 얘기하고 장풍을 얘기하고 아무리 지지자들 앞이고 지지자들의 그런 그 코드를 맞추는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과연 일국의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나 언행이냐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재명 의원은 늘 머릿속에 나는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이다. 그에 많은 언행을 해야 된다. 이걸 좀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이어서 장철민 의원님은 이재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거나 지지 안 해요. 지지 않았죠. 특히나 이 자리에서 대놓고 강훈식 의원 지지 표명을 여러 번 한 것 같거든요. 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전당대회에서 각자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미리 근데 꼭 이해한 그래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네. 기본적인 그렇죠. 제가 아는 장철민 의원도 기본적으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발언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언론 때문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강동갑에서는 어떻습니까? 강동갑은 다 좀 저희는 탄탄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발언을 하신 그 근거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분들 중에 10명 중
6명의 비율로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다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걸 예. 근거로.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뭐 저소득, 저학력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소득층이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다. 즉 계급 배반 투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표현인데 그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연령도 생각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노년 빈곤층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연령 변수만 집어넣어도 꼭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틀린 게 뭐 틀린 말 한 게 아니다. 내가 뭘 틀린 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결국 언론 탓을 하시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공감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겠는데 도대체 이재명 의원은 어떤 언론을 보시고 어떤 언론을 들으시길래 자꾸 저렇게 언론이 왜곡한다고 하시는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하나 꽉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날 모월, 모일, 모시에 예. 무슨 방송을 봤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 리포트 내용이 이렇더라. 사실은 이렇고 좀 이렇게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사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연령 요인이 큰 거죠.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건 우리나라가 OECD 노인빈곤율 1등입니다. 25%예요. 근데 그런 기사가 실린 거는 언론 기사였고, 그게 엄밀한 학문적인 이런 분석을 한 게 아닌데, 과거의 역대 대선 총선을 두고, 계급 요인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연령 변수를 제외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그런 기득권 정책에 반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게 학문적인 연구의 그 결과인데 이재명 의원의 저런 화법은 일종의 견강부회죠. 마지막 결론이 언론 때문이다. 예요.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통념을 그냥 전제로 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강남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부유층들이 몰려 산다는 강남 3구에서는 왜 민주당이 안 되고 가장 학력도 높을 텐데 아마 거기가 민주당이 안 되고 왜 국민의힘이 계속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윤영찬 의원이 그런 반박을 했더만요. 이재명 의원이 시장을 지냈던 성남의 중원구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이 7%나 이겼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런 부정확한 통념을 가지고 언론 때문에 국민들이 혹세무민 당한다. 이런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견강부에 하려서는 안 된다. 예.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 막말 리스크가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저 막말 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사실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뭐 통계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국민들 저소득층 저학력을 특정 계급들을 딱 지칭을 해가지고 마치 이들이 언론의 현혹이 돼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들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을 아마 같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이른바 국민 개돼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의해서 현혹될 수 있고 이들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이게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입에 담아야 될 내용인지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를 못하겠고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저런 의식이 있었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서민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이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이 우리 지방선거 때 뭐 이제 민주당과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했었던 내용 중에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정말로 서민정당을 표방했던 민주당이 정말 저소득층 저학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보면 사실 뭐 이렇다 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임대주택도 관련돼서도 그냥 막 방치시켜놓고 재건축 재개발 그냥 막 방치시켜놓고 교육사다리 못 만들게 하고 오세훈 시장이 교육사다리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정책을 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말 저소득 저학력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을 되돌아볼 일이지 국민들을 폄하하고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낮잡아 보는 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일단 그 소득에 따른 뭐 계급에 따른 정당 지지도는 정확한 건 없다. 연령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냐라는 층,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입니다. 저희가 봤는데 맨 왼쪽 두 칸이 전체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6% 똑같은 지지율이었는데 나는 상이나 또는 중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높았고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국민의힘이.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면 역시 맨 왼쪽은 전체 36대 36. 정당 지지도가 똑같았는데 내 생활 수준은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수준은 하다, 낮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에서는 약 3%포인트 국민의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라고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여러 통계를 볼 때 현재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댓글을 저희가 또 영화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댓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대체제 전환 관련돼서 캔디님, 당대표가 흔들어 놓았으니 비대위 체제로 다시 결집하여 비상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적 의견으로 주셨고요. KKA님, 준석이 오는 거 막으려고 속 들여다 보인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와식님, 지들끼리 이거 카카카가 아니고 크크크라고 하셨죠. 크크크 지들끼리 실수하고 싸우는데 비상 상황이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썰전 관련돼서 예. 그거네. 그거 괜찮네요. 요거 드릴까요? 그거네. 예, 바로 그거네라고 하평윤 씨, 윤희석 대변인님 얘기하셔서 요거를 와상님인가요? 요 분에게 일단 영화 상품 한 장 불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출. 그 다음에 이정성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들이랑 한산보게 영화표 2장 주세요. 멋짐 김성태 앵커님. 용서가 조금 안 됩니다. 이거는. 성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제가 단도직입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이분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있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있긴 했지만 저는 성이 좀 다른데 그래도 저희가 좀 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분 단도직입적으로 두 장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신혜님, 시간 바뀌어서 애들 픽업 때문에 저 매일 10분씩 밖에 본방 사수 못하는데 그런 의미로 품위 있는 썰라에서 제게 영화표 주세요. 일단 이미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일 또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님, 국민의힘 비상상황, 난 백수라 비상사태 영화 비상선언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패널 관련해서 의견. 타임님, 요즘 극한 직업은 여당 패널분들이라고 하네요. 윤희석 의원님, 목소리 참 좋으신데 소신 있는 옳은 소리 부탁드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 뒤에가 한 줄 더 있는데 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예. 강동갑 민주당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김재섭 비대위원님 관련돼서 비대위로 가서 김재선님 대표 체제로 가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아, 찬성. 또 다들 찬성이십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럼 김재섭 비대위원장 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찬성. 좀 쿠폰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도 있습니다. 영화표 말이에요. 재섭님 찐팬인데 재섭님 권한으로 쏴주세요. 권한 없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권한 없고요. 죄송하지만 앞에 2장이 순전히 운으로 나갔기 때문에 너무 그냥 속상하네요. 이송희님, 일단 김재섭님 찐팬이라는 것만 방송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관련도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눈썹이 참 예뻐요. 자꾸 이런 거 쓰시면 끝나고 거울 보십니다. 그리고 눈썹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분장실 작품입니다. 네. 예. 오늘 댓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썰픽 강정 아나운서의 브리핑으로 듣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 보시죠. 빨리 스타트하라.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정책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임을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서 빨리 스타팅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여 개 교육 관련 단체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 교육을 부추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취약 연령 하향 방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두 번째 보시죠. BTS 군의 5대 해외 공연 가능하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적용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BTS에 대해서 이 사람들만 빼주자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는 제2의, 3의, 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병역 면제 기준을 잡았었을 때의 그 기준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빌보드나 아메리칸 어워드에서 우승하리라는 상상을 못했었기 때문에 빠졌던 거예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군에 5대, 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해외 공연의 일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후에서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에 복무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역 특례 확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불거지는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면제 문제. 방탄소년단의 생각은 들어본 걸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일단 제가 강재영 아나운서가 이 썰픽을 할 때 BTS 관련돼서 의견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다들 의견 내기를 주저하셨습니다. 100만 아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박순애 부총리의 이 조기 만 5세 취약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근거도 있죠. 갈수록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외국을 보니까 만 5세 입학하는 나라들도 많고, 우리도 경쟁력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있는데, 이걸 추진하려면 좀 공론화를 하고,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 또 당사자들의 합의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선언을 해요, 이 정부는. 예. 근데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갈등이 많고, 민주주의가 상당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선언한다고 됩니까? 내지는 정부가 선언한다고 돼요? 근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정책들도 더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부터 지금 학부모들, 또 교사들, 이해관계자들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동의합니다. 정책 순응도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과 이런 해명들이 필요한데 좀 다소 급하게 진행되는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던져놓고 논의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 썰러 시간 변경된대요. 몇 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지영아, 인도가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인데요? 4시. 인도네시아. 4시에 뭐 하게? 뭐 해요? 썰라네시아.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네, 오늘부터 조금 늦게 찾아뵙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하고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좀 더 답답합니다. 올여름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 올여름 여행 어때? 자, 미국 어때? 서울 어때? 뉴스 썰기 어때? 썰기 자, 어때?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윤 대통령 이제 오늘부터 휴가 돌입했고 안철수 의원은 휴가로 미국을 갔는데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딸을 만나러 여름휴가 겸 미국에 가겠다.
근데 이제 겸사겸사 비대위 진통하는 당과 거리두기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자, 이런 시국에 한가하게 미국에 가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도피성 혹은 거리두기용 방미 미국행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자, 집권당 혼란 사태를 수습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습은커녕 어려우면 해외에 나가는 옛날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만약에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이 안 나서시겠습니까? 그러면 설거지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전당대회만 출마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미리 지적한 것이죠. 자, 연이틀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안철수 의원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잡힌 거라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치인에게 휴가는 휴가가 아님을 잘 아실 만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자, 인터넷 시대가 된 지가 언젠데 나더러 도피냐 뭐 거리두기냐 이렇게 저격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자, PS. 자,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썼죠. PS. 제가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아닌데 스스로 휴가 일정 공지하나요? 라고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사실상 한 달 전에 잡은 휴가인데 이렇게 당이 될 줄 몰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휴가를 취소한다? 그것대로 논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제 휴가를 앞두고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다면서 휴가 취소하라고 이제 직장인들 무척 황당하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는 휴가대로 또 보장해줘야 한다. 우리의 권리니까요. 하지만 직장인과 정치인의 휴가 지금 결이 다르죠.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자, 정치인의 휴가도 그 휴가 자체도 정치 행위의 일종이라서 가더라도 또는 취소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늘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도 자, 정치인 휴가는 휴가가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자, 따라서 뭐 예정대로 가든 취소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게다가 또 이준석 윤리 징계 사태 안철수 의원이 연관성이 없느냐?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징계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에 어떤 뭐 합의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당사자죠.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뭐 이른바 간장연대 안철수 장제원의 어떤 그 배우 역할론 같은 걸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말에도 자신의 인스타에다가 간장 불고기 먹었다라고 저렇게 의견을 올리기도 했었죠. 고추장 불고기보다 1,000원 싸네요. 앞서 이제 우상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어려울 땐 해외 나가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유독 안 의원이 미국행마다 갈 때마다 이런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늘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당장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한 이후에 대선 결과 보지 않고 당일날 미국에 가서 뒷말을 낳은 적이 있었어요. 또 2018년 언제입니까? 지방선거 참패한 이후에 바른미래 정당 안에서 상당히 뭐 이야기가 나올 때 미국행으로 가면서 당내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독일에 1년 정도 연수를 다녀온 뒤에 복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국으로 또 간다고 그래서 당시 같이 당을 하고 있던 유승민계에서 불만이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사태 관계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 거론이 되는 안철수 의원이 정작 사태가 악화가 되니까 이 자리를 피하고 있는 뭐 옛날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죠. 자, 같은 여권 안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중진들 입 다물고 있지. 초선들 줄 서기에 바쁘고 눈치 보기 바쁘고 안철수 대표는 왜 미국 갑니까? 이럴 때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낙연 의원도 미국으로 출국했죠. 자, 안 의원 이제 미국에서도 국내와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 중이다 라면서 이제 다 회피한다는 식으로 자신을 비판한 우상호 의원에게 되려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을 시간이죠. 자, 자신의 SNS에 뭐 하나 올렸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언론 인터뷰를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올렸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겁니다. 핵심이. 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재신임이 안 된다고 하면 만약에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주말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사퇴를 했죠.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러 명의 그 사태로 지금 당이 소용돌이 상태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네. 자, 자신의 입장은 이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아무 말 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또 최근에 또 아까 나왔지만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 하향 그
그 논란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안철수 의원의 2017년 대선 공약과 유사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교육부 장관 박순애 장관이 안철수 의원의 추천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이 안철수 정책 아니냐, 안철수 의원과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이렇게 길게 입장 발표를 했어요. 핵심을 봐야 된다. 자, 우영우 발언도 인용을 했었죠. 네, 박순애 장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인지 좀 짚어봐야겠고요. 자, 미국엔 갔지만 우상호 의원 보란 듯이 국내 현안에 직접 또 간접적으로 실시간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키워드 아까 미국 어때? 또 서울 어때는 뭡니까? 자, 안철수 의원이 예정대로 휴가를 가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휴가 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또 정치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양지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에 머무르겠다. 자,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애초에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나 지방의 모처에 며칠 갈 거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취소가 되고 서초동 사택에 머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20%대, 국민의힘 내부 분란 이런 것들 때문에 휴가를 가더라도 편하게 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가까운 데서 상황을 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렇게 그래서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한강공원 산책은 하실 거라고 직접 말씀을 했다. 아마 생각하실 게 많으신 듯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인을 휴가를 가도 또 안 가도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네요. 자, 휴가철이긴 한데 오늘부터 뉴스 썰기를 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휴가철에 뉴스 썰기 어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집니다. 썰전 라이브 내일 3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이 오면 알게 되리 우리 두 손